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4일 오후 3시 반을 방금 넘었습니다. 김정은이가 한 20일 동안 안 나올 때는 중태설, 사망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난 5월 1일 비료공장 준공식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20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또 어제 나타났어요. 앞에 20일 동안은 여러 설이 있었는데 그 뒤에 20일 동안 자명했을 때는 별로 이러쿵저러쿵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측이 안 맞으니까 추측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풀이 죽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료공장에 나타난 김정은은 대역이다. 김정은 대역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김정일 있을 때도 김정일 대역설, 김정은 대역설이 있었습니다. 이 김정은 중태설이 한참 나돌 때 가장 정확하게 김정은이가 근제하고 있고 언젠가 나타날 텐데 현지 지도식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했던 분이 곽길섭 국정원 분석관 출신인데 이분이 요새 김정은 대역설이 나오니까 자신의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선전선동을 잘 하지만은 대역을 내세울 가지고 세계를 속일 정도로 실력이 있다고 보느냐. 제발 과대평가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과대평가는 하지 말자. 그런데 왜 김정은 대역설이 나오느냐 하면은 김정은이 죽었다 중태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 예측한 것을 듣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듣기 위해서. 마치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대승할 거라고 잘못 예측했던 사람들일수록 대승하기는 했는데 개표 조작이 있었다 해가지고 지금 개표 조작 음모설에 빠지는 것하고 좀 비슷한 심리 구조입니다. 의심암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 의심물 하면은 어두운 귀신이 마음에 생긴다는 말, 대충 그런 취지죠. 의심암귀. 이 세상을 다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의심, 의처증, 부인을 의심한다든지, 의부증, 남편을 의심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부부 생활이, 가정 생활이 안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국민을 의심하고 국민이 정권을 의심해버리면은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의심도 가려가면서 해야 된다. 의심도 선관위를 전체를 의심의 대상으로 삼으면은 안 되죠. 선관위의 하는 행동 중에서 요거는 의심스럽다. 그러나 투개표는 정확하다고 본다. 뭐 이렇게 분별력을 갖추자는 겁니다. 이 음모론이 판치는 나라는 국민들의 분별력이 약한 곳입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의 분별력이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하는 것은 언어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글 전용으로 갔습니다. 한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 아주 낮은 차원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단어 속에는 70%가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그게 한글로 표기되다가 보니까 70%의 한국어 단어가 암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암호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호가 있으니까 계속 머리를 굴려가지고 추리를 해가야 합니다. 참 피곤한 일이죠. 이 한자를 쓰지 않는 생활을 한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한국인의 분별력이 약화졌습니다. 말이 부정확해지면 사고방식이 부정확해지고 식별 능력, 분별력도 약해집니다. 이건 뭐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언어 능력, 문장 해동 능력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쪽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잘 속는다는 이야기죠. 안 속는 국민이 되려면은 우선 한자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어릴 때 한자를 배워야
합니다. 자, 이 음모론이 판치는 세상에서 안 속아 넘어가려면은 몇 가지 요령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런데 음모론에 속는 것은 그건 잘못도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안 속고 살겠습니까? 다만 이 선은 넘지 않아야 돼요.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심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으로 음모론을 펼쳐야 되죠. 음모론에다가 확신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것은 광신이 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그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사기꾼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고 상대를 욕하고 패고 하면 되겠습니까? 속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속는 것은 다만 지력이 좀 떨어진다, 바보 정도는 되죠. 그러나 속지 않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 순간부터 악당이 됩니다. 이 경계선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5라고 우기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순간부터 바보가 악당으로 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모론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삶의 지혜입니다. 음모론에 넘어가 버리면 세상이 다 어둡게 보입니다. 의심 암귀처럼 어두운 속에 어디 귀신이 있는 것처럼 둘러보고 이래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망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모론에 넘지 않을까? 음모론 퇴치 10계명쯤 되겠습니다. 삶의 지혜로서. 첫째, 음모론을 접할 때는 일단 믿지 않고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이 충격적일수록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제 1계명입니다. 2. 개인은 거짓말을 하기 쉽고 공공기관은 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선관위, 국군, 병무청, 연세대병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제도를 거짓말쟁이라고 모는 선동은 일단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개인은 거짓말하기 쉽지만 국가기관은 거짓말하기 어렵다. 세 번째, 전문가, 특히 교수들 말을 조심하십시오. 정교하다는 게 진실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반대로 기자들은 잘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라는 직업이 전문성이 있습니다. 거짓말과 참말을 구별하는 전문직 종사자이므로 교수나 정치인보다는 잘 속지 않는 편이죠. 다섯 번째, 좌익, 계급투쟁론들입니다. 좌익, 특히 종북 좌익은 거짓말이 무기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주장은 믿지 않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6. 불만이나 정오심을 파고드는 주장이나 불만을 가진 이들의 주장은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의혹과 음모론은 다릅니다. 시나리오가 없는 단순 의혹은 음모론으로서는 조건 미달이니까 그것은 별로 심각한 게 아닙니다. 7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믿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이분이 조사나 수사를 지시할 때는 더욱더 믿지 않아야 합니다. 8번째, 일반화는 위험합니다. 어떤 경우냐? 드루킹 여론 조작을 할 정도이니 사전 투표 부정도 한다는 식의 음모론은 한참 논리 비약인데 이게 정서적으로는 묵혀집니다. 이런 일반화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9번째,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의 과거를 보면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은 오늘날의 그 주장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거짓말은 습관입니다. 10번째, 거리의 여론조사를 믿자고 하는 사람들, 선거를 점치는 사람들, 자칭 명리학자, 점술가, 무속인들의 말은 믿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의 운명에 대한 예언은 적중 확률이 높지만은 명리학자라는 사람이
선거를 예측한다는 그 자체가 오만 방지하다고 할까요? 허영 시민이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대충 한 10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속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속이지 않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